요즘 미국 관광업계와 항공사 현장에서는 뜻밖의 놀라운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관광객들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공항, 기내, 쇼핑센터, 관광지 어디에서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들만의 질서정연한 움직임과 조용한 배려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이들이 오면 일이 쉬워진다고 입을 모으고, 일부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아예 한국 노선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한국인들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여행 습관, 무엇이 미국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 아침 6시 45분. 엘리자베스 맥키니는 매일 그 시간 집 근처 카페 펄앤빈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인 그녀는 월간 아틀라스의 문화 및 국제관광 전문 필진으로 매달 세계 각지에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취재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커피 한 잔, 아이패드, 그리고 창가 자리. 그녀는 출근길에 분주한 뉴요커들의 모습 속에서 기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곤 했다. 특히 JFK 공항과 시내를 오가는 이들의 무거운 발걸음, 비즈니스 캐리어를 끌고 급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무언가 잃어버린 듯 초조하게 휴대폰 지도를 뒤적이는 관광객들, 그녀에게는 그런 광경이 더없이 흥미로웠다.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되는 목요일 아침이었다. 테이크아웃 컵의 뚜껑을 열며 창밖을 응시하던 찰나 그녀의 아이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낯이 걷다. R. 로페스, JFK Ops. 몇 년 전 JFK 공항 터미널 확장 문제를 취재할 때 만났던 운영본부 책임자 로베르토 로페즈였다. 그는 철두철미하고 과묵한 공항 전문가로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인물이다. 무슨 일이지? 엘리자베스는 약간의 당황 속에 전화를 받았다. 엘리자베스, 정말 미안해.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직접 와서 보면 좋겠어. 지금 당장 가능할까? 어떤 일이죠? 공항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다. 그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단순한 항공 이슈가 아니야. 나는 지금 어떤 국가의 관광객들이 우리 공항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엘리자베스는 순간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관광객이 공항 시스템을 바꾼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직접 보면 알 거야. 내일 아침 7시, 터미널 4 출국장 입구에서 만나자. 그때가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야. 엘리자베스는 잠시 고민했다. 다음 주 마감 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미 몇 건의 취재 약속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 있던 20년 차 저널리스트의 촉이 울렸다. 뭔가 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7시 터미널 4점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무언가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다. 관광객들이 시스템을 바꾼다는 말. 그런 일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로페즈의 목소리는 장난이 아니었고 뭔가 중요한 것을 자신이 놓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다음 날 평소보다 1시간 반 일찍 일어난 엘리자베스는 커피 한 잔과 크루아상 하나를 들고 JFK 공항으로 향했다. 여명 전에 뉴욕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공항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약속된 터미널 4 출국장 앞. 로페즈는 그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시에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오늘 내가 보는 걸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어. 설마 외계인이라도 내려온 건 아니겠죠? 로페즈는 가볍게 웃고는 손가락으로 출국장 중앙을 가리켰다. 저기 봐. 엘리자베스는 시선을 돌렸다. 처음엔 보통의 풍경이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점점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드론처럼 움직였다. 전원 검정색 캐리어, 일렬의 동선, 같은 휴대폰 화면. 모두가 동기화된 듯한 그 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전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면세점으로 방향을 틀며 이미 정해진 동선인 듯 각기 다른 매장으로 흩어져 들어갔다. 그들은 한국 관광객들이야. 로페즈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두 눈을 크게 떴다. 한국요? 그럼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우연이 아니야.
처음엔 단순한 그룹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확신했지. 저들은 하나의 문화 자체를 반영하고 있어. 엘리자베스는 그 말이 전혀 실감 나지 않았다. 관광객들의 문화가 공항 시스템을 바꾼다는 개념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할 나위 없이 정제되어 있었다. 휴대폰 앱을 보며 혼잡도를 피하고 줄을 만들고 보안 검색대로 이동하는데도 소란이 전혀 없었다. 누구도 소리치거나 길을 헤매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올 거야. 보안 검색대에서 특히 그래. 로페즈는 엘리자베스를 체크인 카운터 방향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계속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뭔가 있어. 그리고 그 뭔가는 아주 큰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어. 엘리자베스는 로페즈와 함께 JFK 공항의 메인 면세구역으로 향했다. 미국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답게 곳곳에 고급 브랜드 매장과 식음료 매장이 줄지어 있었다. 아침 이른 시간이었지만 공항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혼잡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디올 매장 앞. 15명쯤 되어 보이는 아시아계 관광객 그룹이 매장 안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갔다. 대부분의 손에 메모지나 스마트폰 메모 화면이 들려 있었고 그들은 각자 자신이 미리 정한 제품의 위치로 정확히 이동했다. 제품을 고르며 쇼핑 컨설턴트와 이야기하는 모습은 분주했지만 한치의 혼선도 없었다. 보셨어요? 로페즈가 팔꿈치로 그녀를 슬쩍 찔렀다. 이 사람들 처음 봤을 땐 소름 끼쳤다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이건 마치 작전 수행 같아요. 군사훈련보다 정교한데요. 매장 안의 고객들은 줄을 서서 정확하게 계산을 마친 후 혼란 없이 매장을 빠져나갔다. 그 와중에도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미국 공항의 면세구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이 그룹,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엘리자베스가 돌아보니 공항 직원 배지를 단 한 여성이 있었다. 저는 클로이예요. JFK 면세구역 관리팀에 있어요. 클로이 씨, 한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뭔가요? 항상 이런가요?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매일이에요. 처음엔 다들 놀라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확하거든요. 엘리자베스는 클로이의 안내로 직원 휴게실에 들어섰다. 직원들 몇 명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녀는 이들에게 직접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요. 클로이가 말을 이었다. 저희는 이분들 덕분에 출근이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점이요? 일단 평균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일찍 도착하세요. 보딩 시간 2시간 전에 오는 건 기본이고 수화물 무게는 정확히 23kg 이하. 여권, 비자, 보딩 패스, 심지어 세관 신고서까지 다 미리 작성해 오세요. 엘리자베스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정도로요? 네. 체크인 시간 평균 1분이 안 걸려요. 질문도 거의 없고 영어로 차분하게 소통하세요. 처음엔 저희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너무 빨리 끝나서. 그녀는 클로이의 말을 메모하며 물었다.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비행기 연착이라든지. 그게 더 놀라워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어떤 날은 시스템 오류로 체크인이 2시간 지연됐어요. 대부분의 승객이 항의했죠.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은 그냥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심지어 힘드시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숨을 들이켰다. 이건 단순한 준비성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의 문화다. 이후 그녀는 JFK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286편을 타는 한국인 그룹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를 얻었다. 로페즈가 연결해준 승무원 캐서린 마이어스는 엘리자베스를 브리핑했다. 이 노선 담당할 때마다 팀원들이 서로 맡겠다고 해요. 그만큼 수월하거든요. 기내에서도 그런가요? 정말 놀라워요. 탑승하자마자 자리를 정확히 찾아가고 필요한 짐만 꺼내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정리해요. 그리고 바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죠. 저희가 벨트 안내 방송을 하기 전에요. 기내식 서비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승객은 생선이냐 고기냐로 고민하고 어떤 소스냐 묻고 반응도 제각각이죠.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예 작은 메모지를 들고 와서 저는 생선요, 음료는 오렌지 주스로 부탁드려요 라고요.
기내는 조용했고 아이들조차 장난감이나 태블릿으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불만이나 항의는 전혀 없었다. 한 번은 난기류로 기내식이 2시간 지연됐어요. 캐서린은 말했다. 다른 승객들은 항의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괜찮아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라고 말해줬어요. 저희 팀이 울컥했죠. 기내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은 항상 감사를 표현했다. 한국 전통차나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기내를 나설 때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는 말과 함께 꾸벅 인사하는 모습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금 자신의 기자 감각에 의지했다. 단순한 효율성은 시스템을 편하게 만들지만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마주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 2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여행이 아니야. 문화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여행 문화가 조용히 미국을 흔들고 있어. 엘리자베스 맥킨리는 JFK 공항에서의 취재를 마친 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왔다. 며칠 안에 밀도 높은 관찰과 인터뷰, 그리고 그녀가 직접 경험한 기내 풍경까지. 지금껏 그녀가 다룬 그 어떤 관광 관련 스토리보다도 이 주제는 깊고 넓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묘한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그녀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질서정연하고 배려심 넘치는 행동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문화일 수 있을까? 그녀는 의도적으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한국 관광객들을 바라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까지는 놀라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다시 JFK 공항. 이번에는 대한항공이 아닌 한국의 저가 항공사 티웨이 항공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도착한 엘리자베스는 출국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무리의 관광객 그룹을 발견했다.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중장년층 그룹이었다. 이전에 만났던 젊은 워케이션 세대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좋아. 이번엔 조금 다를지도 몰라. 그녀는 약간의 기대와 함께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들도 동일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줄을 정확히 지키며 입국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으로 느꼈다. 뭔가 인위적이야. 그녀는 짐을 찾는 구역에서 한 장년 여성에게 다가갔다. Excuse me, ma'am. Are you visiting New York as a group tour? 그 여성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한국어로 말하며 일행 쪽을 가리켰다. 영어 잘 못해요. 가이드 오면 오케이?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아, 이건 문화가 아니라 훈련된 행동이야. 그냥 여행사에서 교육시킨 거겠지. 그녀는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지나치게 정제된 모습 뒤에는 무언가 기계적인 게 있을지도 몰라. 그로부터 이틀 뒤 JFK 공항 관제실에서의 인터뷰가 잡혔다. 로베르토 로페즈는 그녀를 관제실로 직접 안내했고 2사람은 20년 경력의 공항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앤드류 김을 만났다. 엘리자베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들의 문화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에 그래프를 띄웠다. 이건 지난 3개월간 한국 승객들이 도착한 항공편의 체크인 보안 검색 탑승까지 평균 소요 시간을 정리한 겁니다. 일반 승객 평균보다 47분 빠릅니다. 그건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엘리자베스가 반문했다. 아니요. 그건 빠름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앤드류는 다음 그래프를 열었다. 그들은 액체류를 모두 규정대로 투명 봉투에 담아옵니다. 노트북은 백팩 외부 포켓에 따로 넣어서 검색대에서 3초 만에 꺼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벨트, 신발도 보안 검색에 적합한 복장을 미리 선택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저희 공항 앱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혼잡도 정보나 보안 검색 예상, 대기 시간을 가장 자주 조회하는 사용국가도 한국입니다. 그들의 이동 동선은 시스템보다 체계적이에요. 앤드류는 화면을 넘겼다. 그래서 우리도 바꿨습니다. 그들의 동선 분석을 기반으로 안내판 위치를 바꿨고 보안 검색대 배치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전체 승객 평균 이동 시간이 약 15% 단축됐어요. 엘리자베스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단지 그들이
지나치게 준비된 사람들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준비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앤드류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다른 국가 승객들도 한국 승객들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검색대에서 줄 서는 방식, 짐을 미리 정리해 오는 방식, 줄서기 매너 다 보고 배우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들었다. 공항 안내문 구석에는 작은 한글 표기가 추가되어 있었다. 보안 검색 절차라는 글씨 옆에 보안 검색대 안내라는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다. 저 안내문은 언제부터 있던 거죠? 몇 달 전부터 점차 추가하고 있어요.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성을 느껴서죠. 한국 승객들은 안내를 거의 보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이 시스템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여행 습관이 아니라 문화적 힘이었다. 어떤 문화는 시스템에 맞추려 애쓴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현상이었다. 미국 최대 공항의 시스템이 한국가의 관광객에 의해 서서히 진화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취재를 마치고 로어 이스트사이드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JFK 공항부터 뉴욕 시내까지 그리고 카페 테라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 스마트폰 화면 하나로 혼잡한 공항 내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이동하는 이들, 면세점에서 시간표처럼 계획된 쇼핑을 실행하는 모습, 비행기 안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불만 없이 기다리는 태도. 이 모든 경험이 어우러져 그녀는 마침내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인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휴양이 아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하나의 프로젝트이자 목표의 완성이다. 완벽한 사전 준비와 효율적인 시간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필수로 포함한 하나의 문화였다. JFK 공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문화는 이제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 안내판 설계, 보안 검색 절차 배치, 공항 앱 기능 활용, 한글 안내문 설치, 직원 교육 방식 변화까지. 공항 당국은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문화적 벤치마크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 본사 특집 기사로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미디어의 역할은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 이를 위해 엘리자베스는 프랑스 24 본사로 향했다. 편집회의에서의 프레젠테이션. 편집실은 촘촘한 조명 아래 취재 자료들로 가득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의 인터뷰 녹취, 보안 검색 통과 시간 분석표, 면세점 동선 개선 전후 비교 자료, 승무원들의 증언, 녹음 파일, 공항 안내문과 한글 표기의 실제 스크린샷 등. 엘리자베스는 차분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문화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 시스템을 바꾸고 공공 서비스 방식을 고도화시키며 결국엔 전체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편집장과 문화부, 사회부, 경제부 기자들은 그녀의 자료에 집중했다. 데이터가 실감났다. 공항 이용시간 15% 단축, 만족도 90%대 유지, 다른 승객들의 모방 행동, 직원들의 교육 변화 등.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 기사가 아닙니다. 문화혁신에 대한 이야기이고 시스템 디자인에 귀결되는 사회적 담론입니다. 즉각 특집으로 싣고 후속 취재도 계획합시다. 문화가 퍼지는 과정 모범이 되어 변화가 되는 순환고리. 엘리자베스는 기자로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이 점을 꼽았다. 모범적 행동이 타인의 습관을 바꾸고 변화된 습관이 시스템을 재설계하게 만들며 새로운 시스템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다시 모방과 개선의 고리가 이어진다. 그 중심에는 자발적인 준비성과 배려의 행동 문화가 있었다. 그들은 그 문화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 글로벌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제목을 정해야 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다짐했다. Culture that quietly conquers airports, the perfect orchestra of preparation. Efficiency and kindness. The new travel standard. 한국어 원본 기자 제목은 여행이 바꾼 공항, 효율과 배려의 문화혁명 정숙하게 파리를 제패하는 사람들. 이제 이 기사는 단순한 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문화 담론이 되었다.
여행이 단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는 경험이라는 생각. 그리고 단 하나의 민족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그 기준을 보여주었다는 메시지였다. 엘리자베스의 다음 여정은 편집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자베스는 머릿속으로 다음 계획을 그렸다. 런던 히드로 공항은 한국인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인천공항 내부 직원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도쿄 나리타, 로마 피우미치노, 암스테르담 스키폴에서는 어떤 문화적 마찰과 발전이 있는가? 곧 브뤼셀 이후 문화정책회의 출장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유럽 각 도시의 공항뿐 아니라 한국 현지 취재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실제 문화적 DNA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것이 시스템에 반영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전달하고 싶었다. 마무리 문화의 전파, 그 중심에는 준비된 사람들.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문장을 쓰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문화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실행할 뿐이다. 그리고 그 방식이 시스템과 사람들의 이로운 결과를 창출할 때 문화는 전 세계에 퍼지고 시스템은 스스로 진화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기사가 아닌 문화의 힘, 배려의 영향력, 효율성의 윤리성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준비된 조용히 혁신을 실천하는 한국인들이 있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